네, 반갑습니다. 맛있독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설해마을입니다. 설해마을. 유명하죠? 특수상권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음식점을 방문했는지,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를 방문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맛있톡 맛있는 식단톡 맛있톡 연우의 맛있톡 TV 맛있톡 웃자 맛있톡 웃자 연우의 맛있톡 TV 웃자. 자, 1층에 들어왔습니다. 자, 2층이 생 어거스틴 전문 매장이고 1층은 아시안푸드 마켓이라는 무인 매장인데 1층을 한번 돌아보고 2층 생 어거스틴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층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생 어거스틴 본사 본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생어틴 운영팀을 맡고 있는 이영철 본부장입니다. 1층을 만든 이유. 아시안 음식을 간편 조리할 수 있게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보수적인 아시안 식재료, 구하기 힘든 걸 저희가 좀 더 편하게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오는 제품들로 제품들, 네. 구성을 했다. 자, 특이한 거는 생어거스틴에서 밀키트도 만들고 있고 또 HMR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중화 직화 짜장면, 짬뽕. 네, 새로 출시해가지고 현재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 이거는 밀키트죠? 네, 맞습니다. 생어거스틴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밀키트 상품입니다. 새우 파타이, 똠양꿍. 똠양꿍은 좀 자극적인 음식이긴 한데, 그죠? 그래도 요즘 워낙 대중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많은 고객들이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요?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판매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외에도 뭐 새우 볶음밥이라든지 나시고랭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의 설명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국 음식점으로 1등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생어거스틴 2층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부대표님과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표님부터, 모시기 힘든 사람이야, 이 양반이. 부대표님부터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생어거스틴 부대표 심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어거스틴 하면은 이제 음식 조리가 과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하시려는 분들이 주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방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봐도 되죠? 그럼요.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주방 안내를 해주시죠. 네, 가시죠. 자, 여기 보면은 식자재들 준비를 해놓으셨네. 요건 지금 라이브로 바로 해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건 찜기와 면기. 찜기, 근데 면기. 저희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거? 네. 가맹 다 들어가겠네요? 네, 다 제작해서 들어갑니다. 제작해서 네.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제가 눈에 띄는 게 이제 중화구가 들어가네요. 중화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중화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태국 요리가 이제 웍을 사용하는 요리들이 많아가지고 온도라든지 불맛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중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평수가 기본적으로 한 몇 평 정도 잡아야 돼요? 저희가 40평 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네. 한 7평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식자재는 어떤 식으로 납품되는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일단 이런 식으로 냉동 납품이 된다. 네.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은 없겠네요? 재료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재료 준비 네, 현재 할 때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결같이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 오시면은 이 생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잘 있을까?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럴 정도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자, 우리 부대표님 촬영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나왔어요?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저는 태국 음식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부대표님 첫 미팅 때 10년 넘었죠? 뭐 한번 드셔보셨어요? 이러다가 이제 설해마을에서 먹었는데 첫 미팅이니까 똠양꿍을 먹는데 이게 맛없다는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니까 와, 난 쓰레기인 줄 알았어. 다른 태국 음식점들은 소스가 많이 묽고 죽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죠. 태국 음식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같이 입 짧은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다음에는 중독될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여기서 먹고 중독된 애들이 많아요. 맛은 뭐 검증할 이유가 없고 이미 검증됐으니까. 태국 요리 음식을 파는 식당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이어가는 데가 크게 잘 없어요. 생어스틴은 코로나를 거치고 버티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텼고 유지됐죠. 네. 워낙 본사의 어떤 시스템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특히나 생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들만 지금까지 했었죠. 그죠? 네, 네. 자, 2024년도부터는 이제 가맹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직영 매장으로 17개 매장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고, 직원들 근속이 저부터 이제 10년 됐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 슈퍼바이저 교육을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펼쳐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 홍보도 안 했었고 가맹점 모집도 안 했던 이유가 15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음식이 아예 한국에 없었었어요. 그냥 카테고리 자체를 아시안 음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음식을 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던 거지 가맹점 모집하고는 타겟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됐고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아시안 음식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 생어스틴을 조금 더 펼쳐보자. 지방권 특히 수도권 쪽도 직영점은 펼칠 수 없는 곳들은 가맹점으로 다변화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심정에서 이제 가맹 사업을 준비하자. 지금 현재 이제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공개 노하우라든지 교육비를 다 하면 3천만 원. 가맹비, 교육비, 뭐 이행보증금 다 해서 이제 네, 3천만 원. 생어스틴의 특징인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원주점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40평 기준에 다 해서 한 1억 정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생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찾지 않아요? 레스토랑 기반이다 보니까 치킨집이나 카페처럼 적은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매장 규모가 있는. 아무래도 테이블이 있어야 그만큼 매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지금 뭐 때문에 가맹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평수는 몇 평 정도? 40평 기준으로 진행. 4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점 같은 경우는 60평 기준으로 가고 있는 있습니다. 아, 직영점, 위탁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영점도 그렇고 위탁점도 그렇고. 직영점은 뭐 7, 8천, 1억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월세 기반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이 다 넘거든요. 60평 정도 되면 1,000만 원이 다 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BEP를 책정했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찍고 있어요? 넘는 매장도 분명히 있고요. 아, 넘는 네, 매장도 네, 있고. 유지하고 있는 매장도 분명히 있고. 점주 입장에서 이제 인원도 많이 써야 되고 수익 구조도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원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한 정도 되는 임대료인데 평수가 60평에. 근데 그 임대료랑 이 도심에 있는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여기도 거의 관리비까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곳인데 같이 수익률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그렇죠. 매출로는. 그래서 7천만 원 매출에 여기서는 BEP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수익성이 20% 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왔고는 돼 있는데 형태에 따라 다르다. 결론은 그거네요. 네, 맞아요. 지방 매장들 있죠. 부산도 지금 있죠. 광주도 있고 대전도. 네. 여기는 좀 어때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요식업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힘든 것도 있고 직영점이 힘든 것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 풀친 같은 멤버십 저희가 지금 18만 정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강점으로 키우고 매달 프로모션을 노출을 하고 있고 저는 가맹점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효과는 좀 있어요? 프로모션 진행이 되면 매출이 아무래도 출렁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올해부터는 시즌마다 신메뉴 출시라든지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점주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시즌마다 지금 신메뉴를 벌써 2번 출시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아까도 주방을 잠깐 봤지만 점주들이 주방을 직접 다 케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생어스틴을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리도 못 해봤고 생어스틴도 모르고 태국 음식도 몰라. 어떤 식으로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지. 너무 모르면 가맹을 안 내드립니다. 어느 정도 태국에 대한 지식과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실 가맹을 내드릴 수 진짜 하고 싶어. 근데 몰라. 돈은 좀 있어. 파트너십이 있어. 그래도 안 해줘? 그럼 이제 가르쳐 드려야죠. 주방도 점주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점주님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전문 조리사를 채용하셔가지고 주방을 좀 맡기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시죠. 요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음식이 특이하잖아. 주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좀 본사가 케어를 해주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15년보다는 아시안 음식점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채용도 어느 정도 어렵지는 않고 그 채용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저희 음식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물론 점주분들이 교육받는 게 제일 좋아요. 오너십이 있어야 되니까 매출에도 좋고 매장 생존력에도 좋아요. 점주님이 교육 혼자
받는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한 분도 자기가 본인의 기술을 갖고 계시고 전문 조리사를 채용하셔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요리 셰프들을 찾기가 좀 사실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태국이나 베트남 쪽 조리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트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찾는 걸 도와드려요. 직접 태국에서 조리사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교육에 대한 그 일정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규 교육은 일단 한 달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요. 주방이 3주, 홀 교육이랑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정산, 코스, 기타 등등을 일주일 해가지고 총 4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사실 보통 40평 매장에 홀 인원 몇 명, 주방 인원 몇 명. 매출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 매장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 홀 2명, 주방 2명. 여기가 매출이 그래도 한 8천 정도 나오잖아. 많이 나올 때는 억 단위도 찍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으로 커버가 다 돼요? 일단은 요즘 스마트한 세상이라서 태블릿 오드도 있고 주방도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 식자재 아까 네. 주방에서 얘기했다시피 식자재 회사를 직접 또 부대표님 운영하시죠? 늘선 푸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식자재 배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늘솜에서 이 생활슨 외에 별도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들을 우리 네, 부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물건을 직접 수입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유통을 현재는 오프라인 쪽에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까지 펼쳐보자까지 간 거였고 늘선푸드라는 유통업체에서는 B2B로 갔지만 B2C까지 가자는 거는 온라인 쪽으로 펼쳐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뭐예요? 굴떼기만 줘. 맛있는 풀이에요. 아, 나 풀이 싫어해. 아, 뭐야. 촬영 그만할까요? 대표적으로 생워스틴에 오시는 그 손님 연령층이나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주 타겟층으로 삼았던 연령층은 30대 초중반 여성 고객층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20대 초반의 커플들도 많이 오시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도 너무 많고 주로 어떤 메뉴들이 나가요? 햇밥 퐁커리, 왕새우 팟타이, 나시고랭, 똠양꿍 이 정도가 거의 상위. 이렇게 오시면 메뉴 5가지가 매출의 80%를 책임진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밀키트라든지 냉동식품, HMR 매출 좀 어때요? 제품 만든 지는 4년, 5년 정도 된 것 같고 한 제품, 두 제품 만들다 보니까 지금 거의 20가지 정도까지 제품이 나와 있고 저희 파트너사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량은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밀키트 같은 경우는 팟타이랑 똠양꿍 밀키트가 2종이 있는데 마켓컬리에서 판매량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맹점도 저렇게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열어두시는 건가요? 냉동 제품은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냉장 식품으로는 커리 3종.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리를 기반으로 만든 레트로 제품이에요. 어느 가맹점이든 다 판매를 하고 있나요? 거의 전 매장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생어스틴의 어떤 그런 최종 목표라든지 꿈 같은 거 있으십니까? 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 음식을 한국에서 전파를 시켰는데 15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저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올드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올드하다는 표현을 들으니 좀 속상한 건 있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올드가 역사라고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사실 직접 가서 먹을 때와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유입을 해서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맛 차이는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현지화를 얼마나 시키느냐에 대한 강점인데 그 현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명맥을 이을 수 있어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게 역사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쟁사도 있을 거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올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잘하면 돼요. 그럼요. 네. 본부장님이 실무진이시잖아요. 생어스틴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가맹 사업을 하려고 준비해왔던 기간들이 있고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가맹 사업이 잘 되게 노력을 할 거고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십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고 일은 하기 싫고 이런 건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오픈부터 교육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렌드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많아요. 뭐 샌오스틴 창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어틴도 방문해서 드셔보시고 생어틴을 좋아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다른 창업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 대표님께서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올바른 얘기를 본부장이 한 거에 제가 100% 동의하고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진심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그 몫은 당연히 점주님의 몫일 거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프랜차이즈 가맹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토 운영으로 가능하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알고 직원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랑 제 본인이 모르고 나서 운영을 하고 나는 건 그렇지.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본인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또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데 그거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야?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샌어스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우리 네. 본부장님은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우리 본부장님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저는 배 대표님 오. 네. 자? 네. 생어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함께 성장한 저희 운영팀 멤버들, 현재 팀장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박 과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어틴도 있는 거고. 그만큼 또 팀워크가 잘 되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부대표님은 그 어려운 시기도 같이 이제 해왔는데 가장 고마운 분. 뭐 가족이죠. 일단 가족이고 이제 뭐 가족 얘기를 떠나면은 우리 대표님이랑 저희 친형 대표님 항상 고맙고 저 물류 같이 하는 우리 파트너 강 사장, 강 대표 같이 커왔으니까 고맙고 물론 우리 식구들 얘기하면 뭐 당연히 그렇죠. 네, 고맙죠. 우리 주방 팀장들 고생 많이 했고 한 사람 꼽으라고 얘기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막바지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생 어거스틴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 두 번째는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 가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마시톡 보고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개설비가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사장님 면제 어때요? 네. 했죠? 왜? 아니 그래도 특별 혜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통 크게 1,000만 원. 천만 원이? 컨펌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아, 합시다. 걔는 2024년 12월까지 오픈하시는 분들 1,500? 콜? 괜찮겠어. 아니 뭐 심각하게 또 표정 짓지 마. 생어거스틴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마시톡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픈을 한다. 가맹비가 3,000으로 묶여 있는 거를 50% 할인해서 1,500만 원에 진행하는 걸로 적용을 해드릴 거고 2024년 12월 말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동의하시죠? 잠깐만요. 자, 우리 고객들 생어거스틴 전 매장입니다. 마시톡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붙박봉고리 50% 할인에다가 짜조 하나 서비스 동의하시죠? 자, 오늘 우리 고객분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웃자.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건방진 본부장으로 오늘 컨셉인데 오늘 건방진 모습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되게 건방지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쫄리긴 하죠. 에이, 우리 쫄 사람이 아닌데. 많이 쫄리지? 아니야.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는 이게 기회가 있었는데 맨날 양보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항상 멀리서 뒤에서 웃고 있어가지고 대학교 강의 갔지 않았어요? 아니, 뭐라고 해요, 그럼 강의가? 협력대학교. 그래서 연성대 내가 가야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안 나왔죠? 그거 뭐 안 돼. 아,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아.